자, 이 솔라레 필름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렉산, 이 폴리카보네이트로 지붕 자재를 쓰면은 이것이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철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솔라레 필름은 지붕이 농업용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의 예외 규정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라레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전원주택 옆에 저희 솔라레 본실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는 5m, 전면이 5m고요. 측면은 8m가 됩니다. 5×8 시리즈가 돼서 바닥 면적은 12평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전원주택하고 이 각도가 참 잘 맞아서, 박공의 각도가 잘 맞아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해외에서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는데 사모님한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다육이도 키우시고 작물도 재배하고 또 쉼터의 공간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면을 폴딩 도어를 뒀습니다. 이쪽에 쭉 보시면은 저기 텃밭이 있잖아요. 텃밭을 보면서 이제 즐길 수 있게끔 전면에 폴딩 도어를 뒀고, 석가래하고 용마루의 각도가 지금은 변했는데 30도, 수평에서 30도의 각도로 꺾어집니다. 처마도 30도, 용마루 각도도 30도로 됩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내부에는 알루미늄 어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늘막을 해놔서 이제 눈이 부시지 않게 또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올 여름에 너무나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풍팬을 전면에 2개, 이제 후면에 2개에서 총 4개의 환풍팬을 달았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찬 공기가 아래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외부로 열을 분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앞에는 조명도 되면서 이제 전열 기능을 하는, 그래서 테이블을 놓고 앉아서 이제 코이노니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도관인데요. 요 위를 이제 나무로 잘 짜셔가지고 테이블로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측면에는 창이 3개, 이 밖으로 보시면은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후면에는 이제 1m, 2m짜리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닥은 사장님께서 지금 파쇄석을 깔았는데, 이제 여기는 물론 이제 대지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지만 저희가 이제 파쇄석도 깔고 또 보도블록도 깔고 또 강자갈도 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후면 쪽으로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전면 쪽에도 후면 쪽에도 창을 하나 달았습니다. 창 아래 부분은 저희가 폴리카보네이트 10T짜리로 처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필름이 예리한 부분으로 이제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 10T짜리로 처리를 했고, 위에는 이제 솔라레 필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 솔라레 필름은 독일제 필름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필름은 지름이 28mm짜리, 그리고 두께는 0.85cm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보다 두껍죠. 8.5mm가 되는 겁니다. 여기 에어층, 공기층이 들어있는데 이 공기층이 겨울에 단열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대비해서 일반 비닐하우스 대비해서 한 4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솔라레 필름의 특징은 또 하나는 황변 현상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 필름은 한 4년에서 한 5, 6년 되면은 우렇게 황변이 생겨서 이제 그 햇볕을 많이 볼 수가 없죠. 30년 이상이 되더라도 솔라레 필름은 색깔이 변질이 되지 않고 그대로 투명도가 유지가 됩니다. 내구성에 대한 UV 분해 보증은 10년이지만 저희가 국내에도 한 29년 된 저희 솔라레 필름 온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교체하지 않고 30년 쓸 수 있고, 자, 이 솔라레 필름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렉산 이 폴리카보네이트로 지붕 자재를 쓰면은 이것이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철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솔라레 필름은 지붕이 농업용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의 예외 규정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골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 설명만 많이 했는데 이 골조는 LED 골조입니다. 영국에서 개발이 됐고요. 웨어하우스 골조로 사이즈는 보통 이제 300에서 220 정도의 골조인데 저희는 이제 온실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100과 50짜리 골조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베이스에 이 골조가 8m 골조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기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치마도 되지 않고 또 태풍이 와서 빠지지도 않는 그런 이제 수평을 잘 유지하는 베이스 골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베이스 골조 위에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기둥을 고정해주는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이 플레이트를 볼트 너트로 잘 조립을 해주고 이 볼트는 근각 볼트입니다. 그래서 너트만 고정시키면은 바로 조여줄 수 있는 근각 볼트를 사용했습니다. 자, 베이스 골조가 쭉 돼 있고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그 다음에 기둥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처마가 되는데요. 처마 브라켓이 기둥과 처마의 각도가 이게 120도가 되는 거죠. 요 위에 있는 요 펄리는 장가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면과 후면까지 일체형으로 장가로도가 돼서 서로 이렇게 뒤틀린다든지 침하되지 않게끔 딱 각도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0도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용마루 브라켓이 되고 용마루 브라켓이 다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지금 어닝을 걸어두는데요. 어닝에 그 아이볼트를 용마루 브라켓과 처마 브라켓에 아이볼트를 고정을 해서 어닝의 이제 고리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 브래싱입니다. 이 브래싱은 이제 저희는 이제 스테인레스 봉과 턴버클을 사용해서 브래싱을 걸어줬습니다. 자, 이 브래싱은 가로 세로를 X자로 크로스로 잡아줘서 이 기둥과 펄린과 펄린 이거를 하나의 구조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틀리지 않고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벽체에도 브래싱을 해줬고 천장에도 브래싱을 해줬습니다. 전면에도 폴딩도어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끔 턴버클을 이용해서 환봉을 걸어줬습니다. 저희의 자재는 포스맥인데요. 이 포스맥은 20년 녹 방지로 포스코에서 개발한 녹슬지 않는 철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포스맥과 또 스텐 볼트 너트로 되어 있고요. 이 환봉도 다 볼트 너트, 턴버클도 전부 다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녹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골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폴딩도어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기본형은 1m, 2m의 샤시 문이지만 이 폴딩도어를 설치하는 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전면에 보통 이제 측면에 폴딩도어를 2개를 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m 전면에 이제 가운데에 2m, 2m의 스페이스로 3칸을 나눠서 폴딩도어를 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폴딩도어 하나는 이제 출입문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전체가 2m가 완전히 개방이 돼서 이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 3일간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 그리고 시공에 더 최선을 다하여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라리뷰였습니다.